우리가 이제 조금 남은 커리큘럼 과정이 뭐냐면 FTA 특례법을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. 어떻게 보면 계륵 같은 존재죠. 왜냐하면 1차에만 이고 2차에는 없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요 문제 자체를 아예 제끼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효율적이진 않아요. 우리가 보시면 지금 해야 될 게 그 FTA 특례법이다라고 해서 말 그대로 FTA와 관련돼서 조금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는 법이 이게 1차 시험에 새끼 과목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겠죠. 그죠? 뭐 본론적인 내용은 이따 책 보시면서 설명드릴 건데 전략적인 접근에서 이 강좌나 아니면 이 과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같이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총 관세법이 4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. 알고 계시죠? 40문제로 구성되어 있어요. 모르셨으면 뭐 지금 보시면 되니까. 근데 보시면 매년 조금의 한 문제 정도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보시면 한 35문제 정도가 우리가 열심히 여름에 또는 겨울 동안 준비했었던 관세법에서 기출이 되고요. 그 다음에 한 5문제 정도, 6문제가 나왔던 해도 있긴 있더라고요. 5문제 정도가 여기 특례법이라 쓸게요. FTA를 쓸까? FTA 쪽에서 기출이 돼요. 그죠? 그러면 우리가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? 어떻게 접근할 거냐? 40문제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점수는 한 85점 정도를 득해야 1차 시험에 안정적으로 나머지 과목에 배분할 수 있는 점수거든요. 고득점이죠. 근데 1차 과목 중에서 80점 이상의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건 사실 관세법 말고는 없어서 그래. 나머지 과목들이 너무 어려워서. 그러면 우리가 전체 35문제 중에서 한 30문제 정도까지는 30문제 정도까지는 맞출 수가 있거든요. 기본 이론 잘 착실히 하시고 기출문제 한 2회독 이상 돌리면 맞출 수가 있어. 그러면 문제 나머지 5문제까지 다 맞추기 위해선 에너지를 더 많이 들여야 돼요. 그 이유는 뭐냐면 출제자가 100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틀리다라고 내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시행규칙 끝에 있어서 우리가 거의 잘 안 보는 문제가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얘를 다 맞추기 위한 에너지는 30문제를 다 맞추기 위해서 투입될 에너지와 상응하는 정도의 에너지가 들인다라는 거겠죠. 그죠? 근데 우리가 1차 관세법 말고 나머지 과목도 하셔야 되고 2차까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. 그래서 여기에 다 투입할 에너지 중에 일부만 투입을 하고 우리가 5문제를 다 맞추긴 쉽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법조문 자체가 많지는 않은데 FTA가 너무 많이 발효가 됐어요. 제가 공부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초반이었거든요. 한 칠레, 그다음에 뭐 한 EU, 한미 정도인데 그 위에 뭐 터키, 호주, 뉴질랜드, 캐나다, 뭐 한중미, 알셉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다 맞추긴 조금 쉽지 않다. 그죠?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에서 한 2문제에서 한 3문제 정도를 맞춰 주셔야 되는데 일반 관세법에 있는 상식만 가지고도 운 좋게 맞추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. 그러면 땡큐긴 한데 그렇지 않은 애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다 버리지 말고 여기에 전략적으로 다 투입할 만한 에너지 중에서 일부를 우리가 이쪽에 좀 투입을 해서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를 맞추는 쪽으로 가시면 어떨까 싶어요. 이게 제 생각이고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. 근데 요 강의를 이제 듣는 사람들의 어떤 개별 차이가 있을 거니까 나는 모르겠다. 나는 아직 공부를 조금 늦게 시작했거나 아니면 관세법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난 요쪽에다 몰빵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취사 선택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차피 5개니까 한 번으로 밀어도 우리가 확률적으로 한 문제 정도를 맞출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이 문제 다 맞춰버리면 사실 85점, 80점 이상 점수 획득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데 그러지 못할 거니까 분명 여기서 틀릴 거니까 여기서 보험용으로 한 2문제 욕심내서 한 3문제 정도 맞출 수 있으면 딱 좋고 특히 올해 작년 시험이죠. 25년도 시험은 과거와 달리 되게 어이없는 쪽에서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내용만 알아도 맞출 수 있게끔 나와서 좀 쉬웠는데 그렇지 않아도 해가 더 많기 때문에 시험에 정말 나올 수 있는 거 그죠? 다 찍지 말고 찍더라도 요 정도는 준비를 하고 그게 나오면 그대로 쉽게 맞추자고요. 내용 자체가 방대하고 좀 생소해서 그렇지 문제 맞추기는 쉬워요. 관세법처럼 뭔가 세법과 관련된 이론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FTA와 관련돼서 어떤 절차라든지 규정 내용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맞추려고 덤벼들면 맞출 수 있다. 그죠? 분명히 5문제를 다 맞추게끔 강의를 하려면 힘들거든요. 그래서 제 강의 많이 찍지도 않을 거예요. 어떤 분들은 뭐 FTA 특례법으로 뭐 30강, 40강 가까이 찍던데 그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. 우리는 딱 2문제에서 딱 반타작 정도만 할 정도의 강의로 찍으시면 들어오시면 돼요.
강의 교재를 제가 올려놓긴 했는데 이게 프린트로 하면 2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. 이거 좀 죄송스럽게 생각해요. 이거 책으로 만들어서 딱 드리면 되는데 이걸 출력해서 보시기도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좀 고민은 많습니다만 우선은 교재는 3단 법령집으로 할 거고요. 제가 법조문 적어드리고 요거는 반드시 봅시다라는 건 꼭 안고 가셔야 돼. 그죠?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은 것들은 아예 건드리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라도 꼭 반드시 체크하고 가시면 실제 시험장에서 FTA 특례법도 문제를 조금 맞힐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죠? 기본 내용 조금만 설명드리고 갈게요. FTA가 왜 생겼냐라는 걸 이론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좀 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원래는 WTO, 그 이전에 가트란 체계가 있었죠. WTO가 있었는데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다자간이라고 보시면 다자간, 그죠? WTO 회원국, 우리가 이름 댔을 때 알만한 나라는 다 들어가 있거든요. 심지어 중국도 들어가 있으니까. 그래서 다자간끼리 야 우리 자유무역을 통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좋은 물건 서로 싸게 이렇게 하자라는 게 WTO인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의사통일이 한꺼번에 안 일어나는 문제점이 있어요. 특히 강대국 위주로 가고 아니면 난 쟤랑 요 상품만 대해서 하고 싶은데 다른 나라가 반대한다든지 이러면 의사소통이 좀 잘 안 돼요. 그죠?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러면 FTA를 통해서 다자간이 아니라 뭐 양자간, 그죠? 양자간 또는 지역 간에 우리가 자유롭게 협정을 통해서 무역이나 상품 등을 서비스를 교류를 하자라는 게 FTA라고 보시면 됩니다. 우리나라는 FTA 후발주자예요, 사실은. 왜냐면 한칠레 FTA가 2004년도인가 그때 처음에 체결돼서 발효가 됐는데 그 이전에는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간보고 있었거든요. 시작은 늦었지만 사실 그 이후에 협정 국가나 아니면 지금 준비 중인 애들을 보면 상당히 계속 늘어나고 있는 FTA 강국이라고 보실 수 있죠. 그죠? 일단 이 개념이 하나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러면 FTA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. FTA 협정. 그래서 각 개별 협정문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요게 영문으로 되어 있거든요. 나중에 실제 업무를 하시게 되면 협정문 영문으로 번역도 하시고 공부도 하셔야 될 거예요. 그죠? 협정이 있고 이것과 관련돼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특례법, 그죠? FTA 특례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그죠? 협정과 관련돼서 FTA 특례법이라는 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기존에 공부하던 관세법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겠죠. 그죠? 그러면 이 세 명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? 가장 최우선 적용해야 될 건 협정도 영문이 있고 국문이 있거든요. 근데 얘 협정을 가장 우선시 적용을 합니다. 그리고 만약에 FTA 특례법과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세법의 내용이 상충하다고 한다면 FTA 특례법을 먼저 적용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좀 안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됐습니다.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법조문으로 내용을 조금 살펴볼게요.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뭐 한편의 영화라고 보기 좀 그렇지만 한편의 재미있는 내용이라고 봐주시고 흥미를 갖고 볼게요. 일단 법조문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. 그죠? 볼게요. 법 1조 목적이죠. 목적 조금 크게 확대해서 먼저 볼게요. 이 법은요. 우리나라가 최악 상대 국가에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. 위하여 필요한 관세 부과 징수, 관세법 1조랑 느낌 비슷하죠. 근데 여기에 보면 감면이라든지 통관 내용도 있고요. 등 관세법 특례와 관련된 사항과 자유무역 협정에서 규정된 최악 상대 국가의 관세 행정의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나서 마지막은 다 이렇게 끝납니다.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대요. 관세법 1조랑은 약간의 표현 방식은 좀 차이가 있네요.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. 시행령 1조랑 시행규칙 1조는 안 보셔도 됩니다. 법 2조의 용어의 정의로 가볼게요.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답니다. 자유무역 협정이란 우리나라가 최악 상대 국가의 관세의 철폐나, 그죠? 요게 철폐라고 나와 있어요. 철폐라는 건 야 우리 관세 없이, 그죠? 자동차에 대해서 서로 철폐하자. 그러면 그 상대 국가로부터 들어온 자동차는 관세가 없이, 그게 철폐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어, 그죠? 야 요거 관세 없이 하면 좋은데 내가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거든. 점차적으로 인하하자. 10년 안에 철폐를 목표로 점차적으로 인하하자. 요런 느낌으로 하는 게 세율의
연차적인 인하다. 그죠? 요게 한번 나왔어요. 요게 일시적인 인하 이래가지고 한번 오답으로 나왔었는데 연차적으로 인하를 합니다. 대표적인 게 한중 FTA. 한중 FTA도 현재 체결된 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. 그래서 웬만하면 세율이 거의 0으로 수렴해 가고 있는데 아직 일부 세율이 남아있는 HS 코드도 남아 있습니다. 연차적이란 표현 한번 신경 좀 쓸게요. 등 무역의 자유화를 위해서 체결한 1994년도 이런 거 보시고요. 기타 이에 준하는 협정과 조약과 협정을 말한답니다. 크게 어렵지 않네요. 그죠? 2호 보겠습니다. 체약 상대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. 상대방을 말하겠죠. 우리나라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. 그죠? 국가라고 하는 건 상식선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. 뭐 한미 아니면 뭐 한 아세안, 한 베트남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보시면 국가연합이나 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 영역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. 그죠? 대표적인 국가연합과 경제공동체라고 한다면 한 EU라고 보시면 돼요. EU 회원국 안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경제공동체, 그러니까 특정 국가 말고 이런 한 EU처럼 FTA를 맺을 수도 있고 독립된 관세 영역이란 건 뭐냐면 하와이 같은 게 여기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. 미국과는 좀 떨어져 있지만 거기도 들어가 있다.